현재 토트넘은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1년 전과 좀 비슷한 흐름인데요. 그러나 그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1년 전 토트넘은 10경기 8승 2무를 거두고 리그 1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믿기 힘드실지 모르지만 엔지 감독은 토트넘을 맡은 첫 시즌에 8월, 9월, 10월 3연속 이달의 감독상을 수상했고 8월에 메디슨이 이달의 선수상, 9월에 손흥민이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하면서 토트넘 시대가 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딱 10경기 뿐이었습니다. 4분의 1 뿐이었어요. 4분의 3은 중위권 수준의 성적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시작은 11라운드 첼시전, 로메로의 퇴장부터였습니다. 다이렉트 퇴장으로 3경기 출장 정지. 그 한 경기에 반더벤 2달 결장의 햄스트링, 우도기 경고 누적 퇴장, 메디슨 부상. 작은 부상인 줄 알았는데 2달을 넘게 쉬었습니다. 모두 토트넘의 포지션별 핵심 주전이었는데 모두 이탈하자 곧바로 3연패를 당했습니다. 5경기 1무 4패. 이러면 한 달 이상 지난 거죠. 이후부터 살짝 안정감을 찾을 뻔했습니다. 메디슨, 반더벤도 복귀하고 그러면 다시 시즌 초반 폼이 올라올 줄 알았지만 선수들은 컨디션이 그때와 달랐고 상대 팀들은 이미 토트넘과 한번 붙어보고 난 후에 다른 전략들을 세우면서 토트넘은 고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년 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네, 분명 그렇습니다. 12라운드까지 토트넘은 5승 1무 5패. 이미 성적부터가 지난 시즌과 매우 다릅니다. 그런데 이후에 상대하게 될 팀과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A매치 브레이크가 끝난 첫 번째 경기가 로드리만 빠진 90% 전력의 맨시티와 원정에서 붙게 됩니다. 두 번째 경기는 유로파리그 우승 후보인 갈라타사라이만큼 강한 AS 로마와의 유로파리그 5라운드, 그리고 이틀밖에 못 쉰 상태로 토트넘보다 성적이 더 좋은 풀럼을 상대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경기를 패배하게 되면 토트넘은 리그 3연패지만 시즌 5연패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비상 맞죠?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모든 걸 대비해야 합니다. 영국 매체에서는 엔지 감독이 현재로서는 경질 가능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 트위터에서도 인터뷰가 등장하면서 나름 여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냉정하게 지금 엔지 감독 경질한다고 해서 손흥민에게 좋을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경질 자체가 이미 팀이 추락을 했다는 것이고 레비가 무리뉴 콘테를 모셔오듯이 감독에게 다시는 돈을 쏟아부을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메이슨 코치로 나머지 시즌을 치르거나 새로운 감독이 왔을 때 적응해야 할 시간도 또 필요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빅매치들도 많아서 사실상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겪어본 적 없는 순위를 경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팬으로서 눈은 뜨고 볼 수도 없습니다. 지금 토트넘의 상황은 오도베르 햄스트링 수술로 최소 3개월은 결장입니다. 완전 파열인지 부분 파열인지 모르겠지만 완전 파열이면 거의 시즌 아웃입니다. 히샬리송도 장기 결장으로 이탈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명의 선수는 현재 토트넘에서는 필요 자원이었는데 이제 없기 때문에 공격에 있어서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미드필더에는 벤탄쿠르가 출장 정지를 받았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출장 정지를 내린 것도 진짜 참 대단합니다. 유치하게 좀 한마디 하면 이거 맨시티가 꼰지른 거 아닙니까? 압박한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딱 이 타이밍에 벤탄쿠르가 이탈을 하는지 그리고 베리발은 확실히 유망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선수라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반더벤은 아직 완벽한 회복 상태가 아닌 것이 확인됐고 로메로는 국가대표 경기에서 전반만 뛰고 교체가 되었는데 부상이 확인되면서 런던으로 이미 돌아왔다고 합니다. 아직은 부상자 명단에 올라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팀이 불안정한 상황인데 맨시티 원정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냐는 말입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토트넘이 맨시티에 정말 약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엔지 감독은 맨시티와 4번의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1승 1무 2패였습니다. 경기 내용을 보면요, 그렇게 처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처절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경기가 모두 박빙이었습니다. 첫 번째 경기가 가장 중요한데 딱 이 시기와 비슷할 때 맨시티 원정 경기였습니다. 추락을 할 줄 알았던 경기에서 토트넘은 맨시티와 3대3 무승부를 거둬버렸죠. 당시 맨시티는 로드리가 있었습니다. 데브라이너 빼고는 완전체라고 봐도 돼요. 오히려 토트넘은 로메루, 반더벤 모두 빠졌고 메디슨도 없는 메디슨이 필요한 선수라고 보이지는 않다 보니까 우선 제외할게요. 아무튼 솔랑케 같은 전문 스트라이커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손흥민이 전반 6분 만에 맨시티 킬러다운 면모를 보여주면서 앞서 나갔고, 클루제프스키가 마지막 기어이 동점골을 넣으면서 3대3 무승부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맨시티는 자책골로 얻은 득점이 있었기 때문에 토트넘의 손을 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의외로 토트넘은 100%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맨시티를 상대로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 맨시티를 상대했을 때보다는 지금 전력이 조금은 더 나은 상황입니다. 아마 좀 받아들이기 어려우시겠죠.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날 수 있었을까? 분석해 보니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맨시티는 당시에도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무너져 있던 첼시에게 4실점을 하고 홈에서 리버풀과 비기면서 승점 4점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라이프치히와의 챔피언스 리그를 치르면서 체력적으로 불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맨시티는 승점 4점을 날린 상황에서 홈에서 힘 빠진 토트넘을 상대하는 만큼 최강 전력을 내보냈는데 토트넘의 체력이 더 우위였던 것입니다. 토트넘은 파리를 쉬고 맨시티와 붙었거든요. 그럼 이번엔 어떨까요? 체력의 변수. 우선 맨시티는 대부분 선수들이 유럽 선수들입니다. 아르헨티나 출신 알바레즈마저 이적을 했다 보니까 A매치로 고생하는 선수들이 없습니다. 유럽은 화요일 안에 경기가 다 마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5일 정도의 휴식을 갖게 됩니다. 그럼 주말 경기를 치르는 데는 무리가 없어요. 홀란은 이미 2경기를 치렀는데 2경기 4골, 이번 경기에서도 해트트릭도 터뜨렸더라고요. 거기다 몇몇 주전 선수들은 부상이라는 이유로 회복을 위해서 아예 푹 쉬고 있습니다. 2주 이상을 쉬고 난 후에 토트넘과 붙는 거니까 사실상 로드리 빠진 완전체로 체력까지 좋아진 상태로 토트넘과 붙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토트넘은 어떨까요? 토트넘에서 맨시티전 핵심 선수는 딱 2명으로 봅니다. 손흥민과 클루제프스키. 손흥민은 다행히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과의 경기는 중립경기장에서 치르기 때문에 최약체인 팀을 상대로 아마 폭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홈에서 무득점 굴욕을 당했다 보니까 복수를 해야 하거든요. 요르단 경기장 잔디 상태가 좋다 보니까 잔디 좋은 대한민국은 다득점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도 무리할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면 화요일에 마치고 비행시간도 길지 않아서 맨시티전에 출격하는 데는 체력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클루제프스키는 토트넘에서도 갈아 넣듯이 활용되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 11월 매치 때 풀타임을 뛰었고 팀도 이기면서 조 1위로 사실상 8강 진출이 확정되었습니다. 2위 팀과 승점 3점 차이인데 골득실 차가 5골이고 마지막 치르는 팀도 꼴찌 팀이라서 클루제프스키가 무리할 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필 스웨덴은 한국 시간 수요일 새벽에 경기를 합니다. 솔직히 진짜 이 경기에서 풀타임을 뛰게 되면 맨시티전은 분명 어렵게 되죠. 클루제프스키도 체력이 뛰어난 선수인 건 맞지만 3, 4일 쉬고 출전했을 때 경기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발 좀 쉬어라 좀 진짜. 그리고 존슨, 비수마, 사르, 포로도 상당히 신경이 쓰입니다. 존슨도 수요일에 1위를 다투는 결전을 치르다 보니까 우선 체력 고갈 위험이 있는 상태고 토트넘은 오른쪽 윙어 전멸이라서 존슨이 투입될 확률이 높습니다. 구멍의 확정인 거죠. 그리고 비수마도 말리에서 핵심 선수다 보니까 1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경기인데 하필 수요일 경기입니다. 사르도 세네갈에서 이미 풀타임을 뛰었고 마지막 경기가 수요일인데 1위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경기입니다. 포로는 갑자기 스페인 국대 주전 풀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꽤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덴마크를 이기면서 1위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감독이 생각이 있으면 진짜 선수들
혹사시킬 리는 없겠죠. 네. 어쨌든 토트넘이 맨시티를 상대할 때 이미 불리하지만 수요일까지 선수들의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네. 제발 좀 살살하고 알아. 좀 기적이라는 것이 말이요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란 말이요. 네. 그렇죠. 네. 자, 큰 숨 한번 쉬고 손흥민 토트넘 파이팅! 네. 맨시티 또 잡자!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